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탄핵,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추적자들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보도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진위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아이고 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니다. 카메라 쓰지 말고.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명함 나왔네. 이거 기본 사람에 대해 예의가 아니다. 아니야 됐습니다. 이거 지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자, 명태균 씨를 만나서 인터뷰 요청도 하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상세하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이한 이력도 볼 수 있었는데 이력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핸드폰, 그러니까 휴대전화 그 사업을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것은 지금 땡땡 학교 두 곳이 나와 있죠. 출신이라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동문들을 대상으로 뭔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기를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지금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걸러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저의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는 일단 이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굉장히 좀 치밀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원래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네. 사업을 했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부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남의 전화를 그 번호를 쫙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서울시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휴대전화로 대부분 바뀌고 나서 이제 이 전화번호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 쪽으로 아마 사업을 좀 바꾼 것 같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여론조사. 왜냐면 요새는 뭐 휴대전화 안심번호라는 게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휴대전화를 통한 또는 전화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아마 이런 쪽에 눈을 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저도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명태균 씨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한테 제 기억에는 되살려 보면 계속해서 그 여론 조작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언제쯤입니까? 한 몇 년 전쯤 돼요. 제가 이 현직에 광화문에 계실 때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제가 2016년에 그 이제 퇴직을 했는데 네.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후니까 몇 년, 한 3, 4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선 전이네요. 그때도 계속해서 그 여론 조작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때 명태균 씨의 그 주장을 듣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한테 한번 사실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조금 하여튼 제 느낌은 제가 만나본 느낌은 황당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그 탐사 프로에서도 소개를 어제 해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이 저 두 개의 대학에서 동문 명부를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 발간을 해주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발간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대학에 기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놓고 하지 않았다. 동문 명부만 받고 발간을 한 뒤에 그 해당 약속한 금액을 기탁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당원, 그러니까 동문 명부에 있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만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변인들의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 명태균 씨 자체에 대한 신빙성 여부 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명부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명태균 씨의 이야기들도 사실 그 이야기들이 엇갈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 주변들의 증언, 뭐 전원들을 들어보더라도 사실상 명태균 씨가 뭐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서 활약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또 그냥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 허풍이 심하고 뭐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서 그냥 그 정도의 역할을 그쳤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여권 내에 굉장히 중견급 정치인들과 함께한 또 이력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 특히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했던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물론 당사자들은 지금 그 관계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일단 명태균 씨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또 여권 내에 있는 중견급 정치인들과 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라는 또 의심도 드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정말 빠르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 좀 수사의 속도가 좀 늦는 것 아닌가. 특히 명태균 씨가 뭐 이른바 뭐 휴대폰이 몇 대가 있다 이런 네.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수사해서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허풍장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깊게 들어가는 건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허풍장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정치권에 허풍 떠는 사람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다 허풍을 떨어요. 근데 그 허풍을 떠는 거를 구분을 합니다. 다. 허풍을 원래 많이 떨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이런 사람은 평가를 하고 이게 독인지 꿀인지 다 이렇게 검증을 하고 기미를 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허풍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허풍장이한테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렇게 휘둘린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국민들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휘둘렸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게 지금까지 휘둘린 건 김영선 전 의원인 거죠. 어쨌든 예. 휘둘린 걸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이 녹취만 들어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표현이 벽절치 않다면 네.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많은 국민께 그렇게 느낌을 주고 인식을 시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허풍장이어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허풍이 드러날 때까지의 과정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 게 지금 김영선 의원이 휘둘린 건 맞는데 김영선 의원이 소개하니까 선거 과정에서 데리고 오면은 다들 우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임 이전의 녹취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휘둘렸네 어쩌네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허풍에 대한 거는 역대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에 떠들썩했던 게 오징어 사업자 사건. 그때 그 김무성 의원이나 막 이런 정관계 인사들이 막 수십억씩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때도 고위 언론사 간부 딱 한 명 속였어요. 그 사람이 소개하니까 이 사람이 소개하니까 믿어도 되겠지. 그래서 그 다선 의원들이 수십억씩 손해를 봤었거든요. 드러날 때까지는 몰라요. 명태균 씨도 김영선 씨가 그런 보증을 해줬겠거니 하니까 선거 캠프에 데리고 오면 다들 도움을 주겠지라고 해서 우대하는 뭐 요 정도 얘기지 그 이후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휘둘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명태균 씨를 취재하던 중에 좀 흥미로운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빛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박수무당인 줄 알았어. 처음에 눈 보다가 내가 눈을 이렇게 좀 피하게 되더라니까. 어지간한 정치인들은 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좀 잠깐 계셔보시라고 내가 얘기하고 뭐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지?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박수무당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 이제 중진 의원들도 자기 발밑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김영선 의원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쓱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뭐 쩔쩔매게 했던 데는 만나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을 뭔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의원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 사람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그게 이른바 허풍이에요. 네. 그러니까 허풍, 과장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과장 뭐 저희야 이제 뭐 기자를 해가면서 저런 그 허풍을 떠는 사람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네. 이제 구분도 좀 할 줄 알고 뭐 이렇다고 이제 자부를 하는데 정치권에 이제 많이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면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고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자기한테 와서 누군가가 과장을 하더라도 네. 그거를 그 자리에서 딱 자르지를 못해요. 다 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고 하다 보면 이제 저렇게 되는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한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시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명태균 씨로서는 아마 거의 전부였을 거예요. 본인이 네. 본인이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아마 가장 큰 권력자일 수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경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고 원오브 됩니다. 그럼 네. 원오브 댐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이렇게 갈래를 좀 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 때문에 보좌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개띠가 혹시 있으십니까? 개띠가 있으시면 굉장히 이거 힘들어지시는데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 제가 개띠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수업한 다음에 뭐 무슨 일이 많이 발생, 이 개띠여서 그랬구나라고 멀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걸 과감하게 자릅니다. 네. 예? 그러는 사람들이 이게 보좌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저런 허풍쟁이만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판단은 누가 합니까? 보좌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허풍쟁이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은 그 당사자가 해야 당사자가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책임을 벗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